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 강사 김현빈이고요.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물리량 정리해놨고요. 연습 파일이랑 정답 파일 같이 다운받을 수 있게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엘니뇨, 라니냐 이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니까 평상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평상시엔 북동 무역풍에 의해 따뜻한 바닷물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쪽은 온도가 높고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기압은 낮아지게 되고요. 공기는 상승하면 구름을 만드니까 평상시에 강수량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반대로 동태평양 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을 하면 심층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용승을 하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온도가 낮으면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요.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기압은 높다.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강수가 없다. 이런 평상시 환경과 대비해서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고,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진 시기다. 요 정도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라니냐는 강하기 때문에 얘는 더 얘기하기가 쉬운 게,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지면 따뜻한 바닷물은 더 많이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서태평양 쪽은 온도가 더 높아지고 상승기류가 더 강하게 만들어지니까 기압은 더 낮고 강수량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환경에서 강해지면 라니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동태평양은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이 이동하면 차가운 바닷물의 용승이 강해지면서 온도는 더 낮고 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기압은 더 높고 강수량은 더 나타나지 않는다. 하강기류가 강해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반대로 무역풍이 약해진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을 많이 못 보내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동태평양 연안에서 모이게 되고요. 평상시 대비 동태평양은 기온이 높아지고 뜨거우니까 공기는 상승하고 상승했으니까 저기압, 기압은 낮고 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강수가 찍힌다. 서태평양 쪽은 평소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덜 오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온도가 낮으면 하강기류,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기압은 높아지는 거고, 하강기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강수가 찍히지 않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물리량을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엘니뇨를 기준으로 먼저 정리해놨고요. 첫 번째, 무역풍의 세기는 약해진다.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의 세기는 모두 약해지는 게 맞고, 따뜻한 바닷물이 덜 가는 거니까 용승이 약해지게 되겠죠. 네 번째, 해수면의 높이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동에서 서쪽으로 바닷물이 이동을 하니까 기본적인 높이는 서쪽이 높아요.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바닷물을 덜 이동시키니까 서태평양 쪽은 수면이 낮아지고 동태평양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엘니뇨. 라니냐 때는 반대로 원래 있었던 기울기가 커진다, 급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니뇨 시기에 여전히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은 거는 맞습니다. 가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동태평양에서의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진다라고 해야 될 거고, 경사는 완만해진다가 될 겁니다. 표층 수온, 따뜻한 바닷물이 덜 가는 거니까 동쪽에 모여서 평년보다 높아진다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평년보다 두꺼워진다. 혼합층의 두께는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잘 외워두시고요. 우리가 수권의 층상 구조 이렇게 얘기하면 단면을 봤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 혼합층이 있고,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리고 위도나 계절과 관계없이 일정한 심해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때 혼합층이라고 하면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라고 하고, 바람의 혼합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배웁니다. 바람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인 거죠. 오해할 수 있다는 건 엘니뇨 시기는 분명히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그럼 바람이 약해졌으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지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요인도 있긴 하지만 더 주요하게 작용하는 건 서태평양 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덜 이동하기 때문에 차가운 바닷물의 용승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따뜻한 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를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도씨 따뜻한 바닷물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분포하냐.
7번과 같은 내용이고 평년보다 깊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건 혼합층의 두께와 같이 가겠죠. 그래서 평년보다 깊어진다. 11번과 12번에 나와 있는 영양 염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은 기본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바닥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난류보다 한류의 그 양이 더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엘니뇨 발생 시기엔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양은 모두 적어진다,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용존산소량은 기체의 용해도 관점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덜 녹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적어진다가 될 거고요. 연직 대기순환,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온도가 높아졌죠. 그럼 상승기류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개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압은 온도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압력은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다, 기압은 낮다 라고 고르시면 되고, 상승기류가 강할 때 저군형 구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태평양의 엘니뇨 발생 시기엔 상승기류가 발생하니까 많아진다. 상승기류 하면 강수량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많아진다가 될 거고, 표층 염분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높아진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어서 엘니뇨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 2.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이렇게 나눠놨고요. 편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측값과 평년값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리량을 동시에 생각할 필요 없이 앞에 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그럼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크니까 관측값 빼기 평년값은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 편차는 0보다 크다인데, 결국 뒤에 나온 이 평년값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커졌다, 0보다 작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동태평양에서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면 평소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상승해서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평소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평년값은 생각할 필요 없이 관측값이 낮다,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동태평양의 강수량 편차,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상승기류,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관측값이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온, 기압, 강수량 이런 얘기가 세트로 나오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높으면 공기는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 근처에서의 기압은 낮아집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기압은 낮아지고 반대로 간다는 거, 강수량은 증가한다. 온도와 기압은 반대로 가고 온도와 강수량은 같이 간다. 이것까지 적용시켜 보면 서태평양은 엘니뇨 시기에 따뜻한 바닷물이 덜 오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수온이 평소보다 낮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온도가 낮으면 기압은 뭐하다고? 크다고. 그냥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온도랑 강수량은 같이 가는 거였으니까 강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다. 빠르게 판단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엘니뇨와 라니냐를 묶어서 생각할 건데, 이건 결과를 보고 원인이 뭔지를 찾게끔 만들어둔 거고요. 첫 번째, 서태평양의 기압 편차가 0보다 크다. 그럼 서태평양의 기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온도는 뭐 하다는 거야? 낮다는 거죠. 따뜻한 바닷물이 덜 왔구나, 엘니뇨.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두 번째,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0보다 작다는 건 평소보다 온도가 낮아졌다. 동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이 가서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난 거니까 라니냐구나. 세 번째, 서태평양에서의 강수량의 편차가 0보다 크다, 비가 많이 내렸다. 강수가 크다는 건 온도는 높다는 거고, 평소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이 온 거니까 라니냐. 괜찮죠? 동태평양의 기압 편차가 0보다 크다는 건 평소보다 기압이 높다, 온도는 낮다. 동태평양의 온도가 낮아졌구나, 라니냐. 그 다음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0보다 작다, 서태평양의 온도가 낮다. 평소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덜 온 거니까 엘니뇨 시기. 동태평양의 기압이 낮아졌다, 압력이 낮아졌다는 건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뜨거워졌구나, 따뜻한 바닷물이 덜 갔다, 엘니뇨. 서태평양에 비가 안 오는구나,
강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온도가 줄었다는 거고 따뜻한 바닷물이 안 왔네. 엘니뇨. 동태평양의 온도가 높다. 따뜻한 바닷물이 안 갔구나. 엘니뇨. 서태평양의 기압이 낮아졌다.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왔네. 라니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골라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동태평양의 강수량이 줄었다. 강수량이 줄었다는 건 온도가 줄었다는 거니까 용승이 활발해졌다. 라니냐.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다.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왔구나. 라니냐. 동태평양의 강수량의 편차가 0보다 크다. 비가 많이 내린다. 온도가 높아진 거니까 덜 갔다. 엘니뇨.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시간을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원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고 학교 시험장에는 제가 올려드린 답지만 챙겨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